차기 검찰총장은 누가 언제 결정이 되는 걸까요? 검찰총장 공백 사태가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힌트가 될까요? 들어보시죠. 재청 때 중점적으로 보시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지. 검찰총장은 대통령님이 임명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검찰이라는 기관을 이끌 수장을 임명하시는 거기 때문에 역시 대통령님 국정 철학에 대한 상관성이 크겠죠. 자, 어찌 보면 현 정부 여당 인사 출신의 법무부 장관의 발언으로서 그리 크게 어색하지는 않은 답변입니다. 국정 철학이 맞아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야권을 중심으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란 말이냐라는 설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도읍 의원, 정권의 방패막이 검사 이성윤을 차기 검찰총장으로 임명하겠다는 속내냐, 도대체 국정 철학이 뭐냐라고 반발을 했고요. 여당 내에서도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주인공은 조홍천 의원입니다. 자, 돌직구쇼 출신이죠. 조홍천 의원. 귀를 의심했다. 말 잘 듣는 검찰을 원한다는 걸 장관이 너무 쿨하게 인정해버린 것 같아 당황스럽다. 조홍천 의원 쓴소리했습니다. 제대로 된 검찰개혁 완수 위해 총장의 자격 요건부터 세워라. 장관의 언행들이 윤석열 전 총장의 대선 가도에 큰 동력을 제공하는 것 아닌지 돌아보라라고 쓴소리를 마구 날렸습니다. 자, 결국에 누구냐가 중요할 텐데 김호수, 조남관, 구본서, 한동수 등 거론되고 있고, 자, 수사심의위를 소집한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시간이 확보돼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실제로 검찰총장 후보에 포함이 돼서 유력한 건 아니냐라는 얘기도 실제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윤태호 실장님, 네. 야당에서는 반발하고 있는데 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이 되면 야당에서는 이렇게 문제 삼는 거죠? 이제 이성윤 지검장이 지금 이제 논란이 돼 있고 시비가 걸려 있던 게 이거지 않습니까? 정권에 유리한 것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좀 이제 정부가 이제 어떻게 좀 밀어붙이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이제 쇠방망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우리가 볼 때는 불공정한 검찰이 될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어떤 상징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참 정부도 머리가 아플 것이, 아까 이제 박범계 장관이 대통령 국정 철학 이야기했지만은 청와대 최근에 이제 방역기획관도 그렇고 검찰총장도 그렇고 말하자면 이게 크게 봐서 국정 수행에 도움이 되기 위해 사람을 뽑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중요한 자리에 앉혀놨는데 그 사람을 방어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케어하고 보호하는데 국가 역량, 행정 역량이 소비되면은 그건 좀 이상한 일이거든요. 이유 여하를 막론해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고민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잘 되는 게 맞느냐, 소비되는 게 많을 것이냐, 지금 여론하고는 어떻게 충돌이 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박범계 장관이 좀 문을 떼놨는데 저는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성윤 총장이 된다고 하면은 국정철학 이야기하지 않았냐라고 이제 할 것이고, 만약에 이성윤 총장이 안 된다고 하면은 우리의 국정철학은 공정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시비가 있는 분은 안 된다. 약간 양수겸장으로 써먹을 수 있는 이런 발언이다.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 박범계 장관의 어떤 발언에 대한 해석 들어봤고요.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최근에 이런 이슈에 휩싸였죠. 저 타고 온 공수처장의 차도 문제인데, 공수처장 차로 환승하기 전에 타고 온 차도 본인 차가 아니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가 대신 운전해준 BMW, 그 A 변호사 가족의 소유다 논란이 됐는데 왜 자기 차 안 탔냐 이거죠. 검찰에서 함께 근무했던 전관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의 다수의 사건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이해 충돌 논란이 최근 이렇습니다. 권익위가 흥미로운 얘기를 했는데, 먼저 국민의힘에서 유권 해석을 의한 거예요. 고위공직자가 무상으로 차량 제공받았을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이냐 묻자 권익위는 재산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것으로서 청탁금지법상 금품 등의 수수에 해당한다. 라는 답변을 내놓은 건데, 자,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수영 교수님, 요 권익위의 답변이 이성윤 지검장의 BMW 사건을 염두에 둔 겁니까? 아닌 겁니까?
권익위에서는 그러니까 자세한 그 정황을 다 고려해서 대답하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에 그러니까 단지 돈뿐만 아니라 뭐 교통이나 어떤 이런 편의를 제공한 경우에도 뭐 숙박이라던가 이런 걸 제공한 경우에도 이게 어떤 그런 뇌물 같은 것이 될 수가 있다, 금품수수가 될 수가 있다라는 유권 해석을 내렸기 때문에 꼭 이거를 지칭해가지고 콕 찍어서 이게 뇌물수수다라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만 어쨌든 저 차량을 제공한 사람이 이 서울지검의 많은 사건들을 이미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고 그런 변호사의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가 굉장히 맞물려 있는 존재인데 그 사람이 제공하는 차를 타고 이동했다는 것 자체로만으로도 굉장히 부적절한 것만은 틀림없어 보이고 이게 뭐 법정으로 가서 어떻게 이게 뇌물수수냐 아니냐를 따질 거는 물론 법적인 법률가들이 따질 문제지만 예. 그냥 일반인의 상식으로 봤을 때도 저건 굉장히 부적절한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권익위는 이 케이스를 지칭하지 않았습니다만 권익위의 답변은 상당히 심플합니다. 고위공직자가 재산적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것으로서 무상 차량 제공받은 게 청탁금지법상 금품 등의 수수에 해당한다라는 심플한 답변인데 그럼 자, 손정혜 변호사님 권익위의 이 심플한 답변에 이성윤 BMW 사건이 해당이 됩니까? 해당을 시키면은 이제 예를 들면 차량을 무상 제공받았을 때는 렌트비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수수한 것이 되니까 그 금액의 다가를 따져서 청탁금지법이 금지하는 금품 수수를 했는지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전날 30분이 됐는지 10분이 됐는지 5분이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BMW를 타고 이동하는 것까지의 통상적으로 차량 어떤 유류 대금이라든가 렌트 비용이 얼마인지를 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이게 이제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금액이 소액이어가지고 안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네. 금액이 상당하고 평상시에도 저 차량을 무상으로 언제든지 내가 써왔다고 한다면 이거는 뭐 위반되는 게 명확한 사안이죠. 근데 전날만 친분관계에 의해서 나 좀 태워달라 이렇게 했을 때는 청탁금지법으로 처벌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서 사안에 따라서 달리 적용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만약 이게 언론 보도가 됐으니까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권익위에서 고발 조치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로 봤던가 금액이 넘지 않아서일 겁니다. 얼마 전에 생각해 보시면 검사들이 술 접대를 받았는데 한 명을 빼서 90몇만 원이 돼서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불기소한 사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금액이 중요합니다. 흥미로운 질문 하나. 중요하진 않은데 답변 짧게 해주셔도 되고 만약에 모닝을 타고 갔다. 그것과 지금 BMW의 어떤 격차도 혹시 고려가 됩니까? 사회통념상 렌트했을 때의 비용, 그러니까 소형차와 대형차, 중대형 세단은 금액이 다르잖아요. 그대로 산정합니다. 그렇군요.